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우아한 형제들 개발자에게 묻는다라는 우묻다 컨텐츠 중에 하나로 저번에 유튜브 채널에서 이벤트를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를 통해서 그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중에 10개 정도를 선정을 했고 그 질문을 여쭤보고자 우아한 형제들 개발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각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님? 네, 안녕하세요. 네, 허니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정산 시스템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욱입니다. 조절도로 활동 중이시죠? 장점. 아마 일단 스프링 책은 지연님이 추천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백엔드 개발자한테 추천할 책이 제 생각에는 이제 리얼 마이스큐엘이랑 그림으로 배우는 HTTP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대규모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술 그 책들을 좀 추천하는데 이게 이제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든 밑단에 있는 뭐 최소한의 이게 쿼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며 밑에 있는 뭐 리눅스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며 네트워크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거를 이제 모르는 채로 백엔드 개발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사실 이제 스프링이 아닌 다른 기술을 쓸 때도 계속 적용되는 거고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꼭 스프링이 아닌 뭐 노드나 뭐 PHP를 쓰는 회사라도 쓸 수 있고 적용되고 어떤 조금이라도 규모가 커지려고 하면은 무조건 필요한 어떤 기술들이라서 그냥 스프링이 아니라 백엔드 개발자라고 하면은 그 정도 책들은 좀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주변에 좀 많이 추천을 해요. 사실 이제 저는 자바 개발자니까 자바와 관련된 자바 인 액션이나 스프링과 관련된 스프링 액션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많이 두꺼운데 토비의 스프링 3.1이 스프링 관련된 개념이랑 동작 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원론적이면서 가장 충실하게 설명한 책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스프링 공부가 한 번에 책을 딱 한 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렇게 급상승한 학습 곡선이 있거든요. 쓰신 책도 있지 않나요? 네, 부트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2년 정도 돼가지고 지금 이제 최근에 스프링 부트 2.4와 그리고 이제 스프링 5.3 프레임워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북을 내보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책을 쓰긴 했는데 저는 근데 이제 튜토리얼 책에 가깝고요. 이제 혼자서 이제 구현하는 그 스프링 부트 책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사실 스프링 공부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스프링 부트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웹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반적인 플로우를 좀 헬로 월드 레벨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다 보시고 그냥 이게 실제로 그래서 서비스 하려면 어떻게 배포를 해야 돼, 리눅스에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돼 이런 거에 필요하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책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차출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거기에 필요한 적정한 기술을 탐문을 해가지고 적정한 기술을 선택해서 그거를 적용해서 서비스를 이제 오픈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항상 최신 기술이 나왔다고 이걸 이 서비스에 반드시 써야 돼 그런 논조를 가지고서 기술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최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최근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는 트위터를 추천해드리고 싶긴 해요. 이제 해외 개발자들이 굉장히 트위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올린 소식들을 수집하고 이제 그거를 나중에 정리해서 블로그로 정리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면 그런 신기술을 따라가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뭐 긱뉴스라고 해서 이제 엑스구루라는 권정혁님이 만드신 이제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서비스들 이제 RS피드 등록을 하시거나 메일링 하시면은 거기서 정보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주변에 그런 기술들 좋아하는 지인들 많이 두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일단 이제 예전에 이걸 제가 한번 다른 세미나에서 비슷하게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공부하기 쉬는 순간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평소에 뭔가 110%, 120% 혹은 뭐 100% 전력을 다해서 매일매일 살면은 그런 번아웃이 좀 빨리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80% 정도만 딱 쓰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면 이제 딱 하루에 한두 시간만 하고 이제 나머지 버퍼는 그냥 자유롭게 시간을 좀 쓰는 편이어서 번아웃 주기를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번아웃이 왔으면은 6개월에 한 번, 뭐 12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오게 하고 만약에 왔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냥 집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하는 식으로 좀 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요일이라 치면 일요일 한 오후 1시, 2시쯤에 점심 먹고 이제 화장실 청소 쭉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방 청소 한번 쭉 하고 난 뒤에 한 오후 4시, 5시쯤 산책하고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놀고 싶어도 그냥 뭔가 너무 오늘 건전하게 하루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책을 보든지 뭘 하든지 좀 마무리도 좀 기분 좋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타락했다는 건 아니고 뭐 게임하고 막 술 먹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낮에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나 그 얘기 알고 있네. 이제 공부하기 싫으면 이제 다른 책을 또 펴보긴 하겠죠. 하지만 또 그것도 뇌에서는 비슷하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저녁이 되면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 뭐하냐. 그래서 이제 근처에서 만나서 이제 삼겹살에 소주 먹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주말에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 자가용이 있으니까 이제 차를 몰고서 바로 동해나 이제 그런 외곽으로 나가서 바람 쐬고 이제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냥 아웃도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쫙 풀리면 그때 공부를 조금씩 하죠. 이게 막상 이게 한번 습관이 안 들어있으면 습관 들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또 이게 특히나 중요한 게 지금 영어를 못할 이유는 없지만 제가 어떤 정해놓은 제 생활 패턴 내에서 이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넣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아침에 한두 시간 뭐 공부하는 시간을 넣고 저녁 시간에는 뭐 저녁 먹고 빨래하고 뭐 운동하고 그런 시간을 다 이미 그렇게 해서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도대체 어느 시간을 빼서 넣지? 한 15분씩만 넣으면 되지 않아? 라는 것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습관을 좀 들여놓을 걸 애초에 내 생활 패턴에 24시간 중에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미리 습관을 좀 들여놨으면은 지금은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원래 돌아가는 관성 내에서 이거를 빼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때로 돌아가면 그 영어 공부 좀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이게 구글 번역이 진짜 잘 돼 있긴 한데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게 문맥상 이게 좀 매칭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번역 띄워놓고 파파고 번역 띄워놓고 그렇게 해서 3자 대면 해서 이제 보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단어를 다른 번역본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고 이렇게 해석해서 가고 해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뭘 하든지 영어 도큐멘테이션이든 뭐 아니면은 오픈소스에서 뭐 서로 댓글을 주고받고 할 때든 그런 게 좀 많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좀 더 노세요. 네? 많이 놀아야 돼요. 그때가 아니면 즐길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즐기고 놀고도 하셔야 이제 그게 또 나중에 다양한 개발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경청을 잘한다는 게 이제 사실은 면접관 다수와 나 혼자가 이렇게 이제 대면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은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이제 면접관이 원하는 답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어떤 요점을 가지고서 묻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잘 들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나름 너무 급하게 답변을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이제 바로 대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결국은 이제 면접관의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면접을 하게 되면 긴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실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 면접을 진행할 때 한 회사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회사에다가 입사 지원을 하고 이제 그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의 중요도를 둬가지고 약간 차등적으로 해서 가장 가고 싶은 회사를 마지막에 둔 다음에 이제 선행 그 학습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이제 가고 싶은 곳에 맞춰서 이제 그 최고 바이오 리듬을 맞추는 거죠. 그런 진행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것도 요령인 거죠. 이게 측정할 수 없는 지표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곰곰이 이렇게 좀 뭐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제가 면접자로 들어갈 때도 있으니까 다 고민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어려웠던 분들 특징이 그 본인만의 개념집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그 개념집이 있어요. 그거가 너무 확고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무중단 배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몇 년간 해왔던 무중단 배포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 다 그렇게 할 거라는 가정하에 그 배포 방식이 어떻게 돼 있다, 무중단 배포가 어떻게 돼 있을 거라는 아키텍처 설명 없이 그냥
그거 이미 깔고 대화를 진행을 해요. 앞뒤 문맥 다 자르고 이미 그 단어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가정하에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상호 합의가 안 된 상태인데 이제 본인 혼자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회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중단 배포는 이 방식이야, 내가 그 스프링 배치 사용하는 방식은 이게 표준이야 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쭉 이어가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어떻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되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든지 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집이 진짜 업계 표준인 방식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상대방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사전 확인하고 좀 면접을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명이 이 개념을 비개발 직군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보통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았어요. 근데 일반적인 서비스 회사에서는 개발 직군끼리 대화하는 양보다 비개발 직군과의 대화하는 양이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기획 직군, 디자인 직군, 영업 직군 이런 분들이랑 엄청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왜 이거 안 되는지, 혹은 이 구조상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개발자가 아니라 비개발 직군한테 설명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단어집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이 고치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저 이제 이 바닥에 들은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거의 매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정은 정해져 있고 기능을 개발해야 되고, 근데 내 손은 점점 느려지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그럴 때마다 이쪽이 내 적성에 맞나 이러면서 이제 저의 또 새로운 적성들을 찾아보죠.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 하면서 이제 그게 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는 사실 이제 만화책 보고 웹툰 보고 그냥 SNS에 글 쓰고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걸 직업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지 않는 일 한도 내에서 그나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걸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냥 경제적 자립이란 조건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 5손가락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교집합으로 맞아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돈 받고 하는 일이 그렇게 재밌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항상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일정이 빠듯하면은 이제 10시, 11시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 개발자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항상 고민을 하죠. 하지만 결국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땐 그랬지 이러면서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은 또 다른 고민을 하실 거예요. 도구는 맥북에 델 모니터가 기본이고요.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제프레인사 제품을 거의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인텔리제이라든지 이클립스 쓰시는 분들은 아직 못 본 것 같고, 거의 대부분 이제 인텔리제이 유료 버전을 쓰고 있고, DB 같은 경우에는 제프레인사에서 만든 데이터 그립이나 아니면 워크벤치 쓰시는 분도 계시고, DB 도구는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고요. 코드 리뷰 같은 경우에는 긴랩에 있는 내장된 코드 리뷰 기능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업소스라는 제프레인사에서 만든 어떤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설명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개인 개발 장비가 있고, 이제 AWS 안에서 개발하는데 이제 다양한 서비스 이용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해서 이제 그 앞서 설명드렸던 신기술 같은 거를 테스트해보고 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놀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죠. 네. 저는 그 우한 형제들에 있는 지인들과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직한 거니까 그 전 회사 분들이랑 같이 이제 회식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대출금 갚느라 월급이 이미 거의 통과하는 어떤 요소여서 딱히 뭘 산다거나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통장을 스치나요? 그럼요. 완전 그냥 바이패스 했었습니다. 네, 지인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근무 환경이 좋아지고 하면은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곳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이제 가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일하는 회사가 어떠냐, 일하는 게 어때, 이런 게 물어보면서 이제 여기서 일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결국은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서도 조금 더 이런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영에 오게 됐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지원님은 이미 제가 지원할 때부터 한국 스프링 사용자 모임에서 발표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이었어서 지인들도 다 거기서 발표하셨던 분이고, 저는 그 발표를 이제
보는 관중의 입장에서 그 세미나에서 발표하셨던 분들이 하나둘씩 좀 배민에 합류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분도 배민으로 갔네? 저분도 배민으로 갔네?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그분들 다 이제 에센스 팔로우 하고 있는데 다 직장이 이제 배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왜 S사, 뭐 K사, N사 다 이제 이런 분들이 다 한두 명씩 계속 다 배민으로 이직을 하셨던 상황이고, 그러다가 이제 저 회사 도대체 뭐길래? 사실 그때까지 저는 배민 앱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근데 이제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마침 또 이제 지금 이제 개발팀장님이신 분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지금 이제 배민에서 한참 주니어 개발자 뽑고 있는데 이때 합류하면 좋은 기회일 것 같다라고 또 페이스북 메신저를 주셔가지고 그 두 개가 겹쳤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 회사에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던 때에 마침 또 연락을 받았고 또 합격을 해서 이제 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꼭 지인과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네. 어느 팀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재택 중에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